안녕하세요. 이제 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대출금리 7, 8%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온 언론 제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무섭게 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 8%까지 가고, 또한 내년이 되면 시중금리가 10%를 넘어서는 두 자릿수가 되는 때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대출자들에게는요. 한때 대출을 낸 사람들의 금리가 2% 초반대일 때도 있었죠. 2% 초반, 2% 중반. 그래서 대거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냈습니다. 3억, 4억, 5억을 내도 금리가 3%이면 월 부담해야 되는 이자 금액으로는 한 120만 원 남짓이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8%가 되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5840, 1년에 4천만 원의 대출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죠.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10%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억에 10%면 5천만 원입니다. 1년에 이자만 5천만 원 내야 되는 거죠. 저금리 시대에 금리에 대한 부담, 이자 부담이 적었을 때는 대출이 수월해 보이지만, 이게 점점 더 부담이 커지면 감당 못할 수준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이 아무리 좋아도, 규제가 아무리 풀려도 힘들다라는 거죠. 사실상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IMF 시즌2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절대로 수월한 상황이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불황,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어려워졌죠. 그런데, 그런데 여전히 유튜브나 아니면 각종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지금도 뭐 실수요자이면 집을 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빚 낼 수 있으면 빚 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내라고 꼬드기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들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진 빚 때문에 감당 못할 고통을 받는다고 그들이 대신 빚을 갚아준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뭔가를 뭐 대체 방안을 챙겨줄 리도 없죠. 지금 현재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국고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금리가 이미 6%를 넘어서서 7%, 8%대의 고금리 시대, 고금리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죠. 중금리죠. 중금리 시대가 도래하는 걸 이미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빚 낼 때는 좋았죠. 연끌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금세 그 빚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빚을 갚지 말라고 얘기해요. 빚은 갚는 게 아니다. 이자만 내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시세차익 보고 팔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계속 얘기해 오던 게 앞으로 계속 적용이 될까? 해당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르죠. 빚을 내서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고점에서 잡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의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빚이 전체 집 가격의 50%, 70%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답이 없는 거죠. 언제든지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주택도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다주택자들이 그 빈집으로 내버려 두면서 계속 모자란 것처럼 호가 담합하고 조작하고 사기를 쳐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집값이 1, 2년 만에 30%, 50%, 두 배가 됐잖아요. 집값이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면 대출금리에 대한 변동성도 언제든지 심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미처 몰랐던, 설마 했던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게 닥친 현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절대로 그냥 그럭저럭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는
언제든지 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안 쉽죠? 저게 올해 하반기에 7-8% 그러면 내년 되면 내년에 10% 이걸로 또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대출금리가 10%로 안 끝나요. 안 끝난다고요. 가상금리, 신용 점수에 따라서 가상금리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13%, 15%, 17%, 20% 이렇게 된다고 해도 하나도 놀랍지 않은 거라는 거죠. 한동안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됐죠. 언제까지나 그 저금리가 계속될 줄 알았죠. 근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거죠. 변한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졸업할 즈음에 저축성 보험이라 그래 가지고 고정금리로 7.5%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그런 저축성 보험을 선배들이 팔려고 인제 학교에 왔었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디서 사기치냐고 7.5% 금리가 말이 되냐."고. "은행에 저축하면은 금리 10% 쳐 주는데 저축성 금리라 그래 가지고 한 자릿수로 7.5%로 후배들 데리고 저 물건 팔러 왔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호구처럼 7.5% 짜리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 혜택을 보고 있죠. 그 당시에는 금리가 저금리가 될 거다. 2% 3%로 주저앉을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생각도 못 했죠. 지금은 반대로 그때 두 자릿수 금리를 예금금리였다니까요.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아니라 예금금리로 1,000만 원 넣으면 1 년에 이자를 100만 원 주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러면 대출금리가 얼마였겠냐고요. 예금금리가 10% 였으니까. 대출금리는 12% 15%그 이상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대출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죠. 지금은 반대로 대출을 안 받고 뭔가를 한다라는 게 참 흔하지 않은 시대가 돼 버렸죠. 근데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무리하게 빚을 지는 이들은 대거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리가 갑자기 내년쯤 돼서 아니면 내후년 돼 가지고 시중금리가 10% 12% 15% 되면 무리하게 감당 못할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거 몰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허약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나면 나중에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대출 금리가 1 년에 12% 15% 되면 무슨 일이 터질까요? 빚져 가지고 빚진 상태로 무리하게 집을 여러 채 가졌던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갈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의 정부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집값을 연착륙 시키고 어 좀 각종 부채들을 좀 뭡니까 서서히 정리시킬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참 기대를 할 만한데 그렇지 않죠. 그냥 내버려 둘 가능성이 매우 크죠. 새로이 인제 취임하려고 하는 한국은행 총재 그냥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보였었잖아요. 그런 그가 갑자기 되게 마이웨이 하면서 정치의 색깔하고 다르게 혼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까요? 아니죠. 이미 그가 하는 말의 맥락 속에 자신은 분위기 보면서 눈치 보면서 휘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벌써. 절대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죠. 미국이 5 월달 6 월달에 금리를 0.5%씩 올려버리면 그냥 한 방에 기준금리,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해 버리죠. 그래도 괜찮다고 기레기들은 언론에서는 계속 떠벌리고 있는데 절대 괜찮지 않죠. 지금 유가가 폭등했고 물가도 원자재든 아니면 각종 뭐 재료들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지금 여차하면은 그냥 손해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는 거죠. 이런데 한국 경제가 괜찮다고요? 절대로 안 괜찮죠. 지금 국제 무역 수지도 1 분기가 마이너스. 2 분기는 어떨까요? 3 분기는 4 분기는요. 올해 내내요. 올해 내내 국제 무역 수지 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올 하반기 되면 8% 그냥 간다라고 보면 맞고요. 내년 상반기에 10% 되고 내년 하반기에 12%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절대 빚지지 말고 최대한 현금을 비축해야 될 시기를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